이른 새벽부터 출근을 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윤현우, 순양그룹의 미래자산관리 팀장이지만 실상은 오너 일가의 문제 해결사이자 심부름꾼이나 다름없죠. 나 경우 하나는 바른 사람이에요. 자, 아닙니다. 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양그룹의 행사가 있는 날. 1-0, 1-알파 지금 입장하십니다. 서두릅시다. 팀장님, 1-0이 뭡니까? 원칙적으로 우린 오너 일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맏형이신 회장님을 기준으로 1-0, 배우자분은 1-알파, 부회장님은 2-0, 배우자분은 2-알파, 자제분은 2-1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순양그룹 진영기 회장의 장남 진성준. 아버지! 두 사람은 회사의 경영권 문제로 다투게 되고 순양그룹의 승계 아버지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상속을 포기할 거니까요. 성준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뭘 포기해! 네가 누리는 모든 건 이 순양이 만들어줬어. 자존심은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나 부리는 사치야. 넌 그러지 못해. 뜻대로 해드리죠. 그때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에 진 회장은 쓰러지고 마는데 회장님, 윤 팀장입니다. 회장님! 성준은 놀란 나머지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치고 회장실에 구급차 부탁합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현우가 침착하게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잠시 후 진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인 순양 패밀리. 회장님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뭐야? 그래서 누가 하는 건데 그 발표? 진성준 부회장이 하는 걸로 하죠. 진성준 부회장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발표자로 성준이 지목되자 그의 아내 모현미는 현우를 급하게 호출하는데 부르셨습니까? 형상 제막식이 끝나면 순양그룹의 대국민 특별 담화문 발표가 있을 거예요. 발표는 진성준 부회장이 합니다. 제막식 끝날 때까지 앞으로 30분 찾아서 내 눈앞에 데려다 놔요. 만약 그 시간까지 부회장이 단상 위에 없으면 윤 팀장 자리도 더는 이 순양이 없을 거예요. 밥줄이 걸린 미션에 현우는 서둘러 성준이 머무는 호텔로 향하고 그 시각 한가롭게 물고기와 교감 중이던 성준. 저 부회장님 원치 않으시면 식사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할까요? 부회장님 내가 조용히 하랬지. 말했잖아. 때마침 현우가 도착하고 하필 성준이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맞고 마는데 신대리 다 데리고 나가요. 빨리. 네. 제막식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제 12분. 12분 안에만 도착하신다면 그 누구도 오늘 일을 문제 삼지 못할 겁니다, 부회장님. 밖에 나가 있어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직전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부회장님. 10분 남았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때 현우의 머리에 커피를 쏟아붓는 진성준. 열린 경영. 개소리들을 해대니까 이제 주인도 몰라보고 짖는 개자식이 있어요, 윤 팀장. 감사합니다. 한바탕 소동 끝에 성준이 단상에 오르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보고 정도경영 제 조부님이신 진양철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순양그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무사히 끝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순양그룹 미래자산관리팀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는데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영장부터 확인하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서민영입니다. 순양은 승계 과정에서 그 어떤 불법, 탈법도 범하지 않습니다. 끝났으면 가시죠. 그런데 검찰이 순양으로부터 압수해온 물건들은 전부 사실이에요? 컴퓨터는 하나같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인데다 서류 파일들은 앞에 몇 장 빼고는 홍보물들로 채워놨어요. 모두 포맷된 상태였는데요. 현우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문제가 있을 법한 모든 자료들을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비밀 장소에 꽁꽁 숨겨두었죠. 다음 날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는데요. 목록표에 없던 문서가 하나 있던데요. 신대리가 정체 모를 문서 하나를 발견했는데 처음엔 폐기할까 했는데 폐기할 서류로 보기엔 꽤 큰 금액이 장기간 오고 간 기록이 있어서 사실 이 문서는 순양그룹의 불법 자산 운용을 위한 비자금이 기록된 서류였죠. 현우는 이 사실을 바로 윗선에 보고하는데
누군가 이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순양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하지만 이야기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모든 증거를 파기해버리는 본부장. 본부장님, 이건 그냥 폐기 연도가 지난 서류일 뿐이야. 문제가 있었으면 감사팀에서 먼저 알아냈겠지. 하지만 이건 명백한... 미래자산관리팀 윤현우 팀장. 내가 왜 자네를 5년씩이나 그 자리에 두고 쓰는지 아나? 나설 자리와 물러설 자리 하나는 정확히 안다는 거야. 자네답게 굴어.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더 할 말 있나? 아닙니다. 그렇게 현우는 마지못해 돌아서지만 이대로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태블릿에 백업한 파일을 성준에게 보여줍니다. 해외 유령 페이퍼 컴퍼니에 거액의 순양 자산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순양의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 중이고요. 이거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태블릿 사진 말고 원본 문서. 부회장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윤 팀장이요. 재밌는 걸 가져왔네요. 계속해요, 윤 팀장.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폐기했습니다, 제가. 윤 팀장이? 예. 이번엔 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볼까요? 순양 마이크로 이 페이퍼 컴퍼니 말인데요. 이거 본부장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예? 대답 잘하세요, 본부장님. 부회장님, 저는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둘 중 하나겠죠. 날 상사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돈에 다른 마음이 생겼거나. 몰랐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그만큼 무능하다는 뜻이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쪽이든 순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네요. 윤현우 팀장, 예, 부회장님. 여권 있죠? 예. 오늘부로 기획조정본부 재무 담당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가서 해외로 유출된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내가 윤현우 재무팀장에게 맡기는 첫 번째 업무 지시입니다. 잘 부탁해요, 윤 팀장. 그렇게 현우는 숨겨진 비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튀르키예로 향하고 이스탄불의 한 은행에서 6억 달러라는 큰 돈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이 돈과 장부를 무사히 한국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 길이 꽉 막히자 갑자기 골목으로 방향을 트는 택시. Hey, where are you going? Is this the right way? Don't worry, don't worry. This is shortcut. Only we knows, taxi drivers. 1 minute left. 그런데 그때 검은 승합차 한 대가 택시를 가로막고 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우르르 내리는데 다행히 시내까지 빠져나온 현우. 그때 한 꼬맹이와 부딪히고 다시 몸을 일으켜 경찰에게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스르륵 풀려버리는 다리. 현우는 그대로 땅에 쓰러지고 마는데 알고 보니 이 잼민이들이 현우에게 마취제를 투여했군요. 그렇게 현우는 잠시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땐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절벽 끝자락에 끌려왔는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걸까요? 신대리? 왜 이러는 겁니까?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윗선의 명령엔 거절하지 말고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고. 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게 순양을 위해 온갖 굴욕을 감내하며 몸바쳐 일했지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현우. 이대로 이번 생을 떠나보내려던 그때 하늘도 현우의 죽음이 안타까웠는지 인생 2회차를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현우가 다시 살게 될 인생은 도준이 깼니? 진도준이라는 이름의 한 잼민이.
괜찮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가자. 여기요. 그래 윤기 왔구나. 설마 당신들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영철 회장? 그렇습니다. 현우가 살게 될 제2의 인생은 내가 알고 있는 순양의 창업주 바로 그 진양철 회장. 진양철 회장의 막내 손자 진도준의 인생입니다. 이건 꿈이야. 현실일 리 없어. 20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도준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형준이 도준이 처음 와보지?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다. 아버지, 용기 인사드리나 보다. 수은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생신도요. 윤기 영화사 간판 올렸대요. 영화도 올해 안에 극장에 건다네요. 이제 그만 노용 푸시고.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아버지. 돈도 안 되고 순양에 도움도 안 되고 와 네가 내 아들이고 손님 나간다. 소금 뿌리라. 집안에서 반대한 결혼에 가업까지 잊지 않는 윤기는 내처진 자식이나 다름없었죠. 잔치날 맞네. 동료는 걸베이들 천지네. 치즈야. 윤기의 아내 혜인도 이 집에서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뭘 하면 될까요, 어머니? 나가서 윤기랑 애들이나 챙겨. 어머님 여기 저희한테 맡기세요. 제가 과일이라도 주고. 고부장님 과일 좀 사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이도 좋아. 부모 반대하는 결혼하고 발길 다 끊더니만 10년 만에 무슨 나타나가지고.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형님. 얼굴에 분칠하던 사람인데 여기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죠. 무대이면 또 모를까. 여고 시절 못 해본 일진놀이라도 해요? 눈가에 주름들은 자글자글 해가지고. 이혜인 씨, 어설픈 며느리 연기 도전하지 말고 하던 거 하죠. 그림처럼 서서 꽃같이 웃는 거 잘하잖아. 동경에서 유학하고 오늘 새벽 비행기로 납치해 온 선수예요, 선수. 다르죠? 아직은 국사는 일지한테 안 된다니까요. 몇 개고? 빠발말이다. 몇 개고? 생선과 밤양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죄송합니다, 회장님. 320개다. 훈련된 초밥 장인이 이 한 번 스시를 쥘 때 보통은 이 밥알이 320개라. 점심 식사에는 뭐 320개가 적당하다 해도 오늘 같은 날이나 술하고 같이 낼 때는 280개 봐해라. 배 안 부르고.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밥알 개수까지? 순양 호텔에 일식당 있나? 그야 당연히. 와, 대답이 더 필요하나? 전자 올해 매출이 얼마고? 2조 3천억입니다. 지난해보다 15% 상승. 일본 아들은? H사가 26조 5천억, T사가 20조 원으로 둘 다 우리 10배가 넘습니다. 우리 부사장 말이 맞네. 국산이 아직 일지한테 안 되네. 그래도 국내 1위입니다. 군대 1위? 네 어디 전국 체전 나가나? 그 시각 저택 구경을 하던 도준은 진양철 회장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성준을 발견하고 도준을 보고 시겁한 성준은 그만 도자기를 깨버리는데 이 도자기 네 학교한 거다 꼬맹아.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너보단 날 믿을 거야. 난 순양의 상속자고 할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엉망이었던 거야? 이게 미쳤나 이씨. 너 괜찮니? 도둑 괜찮아? 아,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아니,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맥주아니고. 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도자기 깨고 도망가는 걸 제가 잡았어요. 성준이 말이 사실이니? 그럼 우리 성준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성준이가 어떤 애인데 그렇게 막 함부로 거짓말 맞아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도자기는 이 자식이 깼어요. 이 방에서 회장님 물건 훔치려다 저한테 걸렸거든요. 놀라서 도망치려다 그만. 먹고. 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도자기 안 깼어요. 정말. 엄마, 그입 못 담으나.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아나? 너나. 이깟 종재기만한 그릇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성주이 니는 할애비 뒤를 이어가 이 순양의 주인이 되려다. 응? 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직원 10만 명의 밧줄이 걸려있다.
그러나 감정주들도 제대로 보라고 지 멋대로 설치는 게 경영인 순양그룹의 후기자답지 못하기 때문이라. 진양철 회장 자서전에서 본 그대로다. 모든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과거의 시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도준은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는데 도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어머니가 하는 국밥집이었죠. 도련님 소재 파악됐습니다. 오너 일가 중 내가 유일하게 알 수 없는 존재는 나 4-2 진도준이다.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살게 된 건 빙의일까? 아니면 시간여행? 도준의 깊은 고민과 함께 다음 날이 밝아오고 뉴스 맞습니다, 아버지. 아니, 3분에 팔던 DM을 미국은 1불 80에 팔고 일본 애들 한술 더 떠서 30센트에 팔겠다고. 우리가 일본이랑 똑같은 가격 채점한다고 해도 올 한 해만 적자가 1,300억입니다. 1,300억. 이건 완전히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반도체 접죠, 그만.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만 해도 초기 투자 비용만 잃고 말자고요. 밑빠진 독에 물대지 말고. 매년 적자만 내고 있는 반도체 사업. 아버지, 저희한테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돈 됩니까, 반도체? 하지만 진양철 회장은 반도체를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시각 아니 웬일이냐 네가 이 시간에? 어제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했습니다. 진양철 회장을 만나러 온 도준. 할아버지께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하자. 할아버지 2층 서재에 계신다. 여기서 기다리면은 할아버지 말씀 끝나시고 나오실 거다. 네. 그때 도준의 눈에 들어온 신문 기사. 김대중, 김영삼 두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제 청와대에서 다녀갔다면서요. 청와대로 불러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친히 왕림했다는 건 노태우 후보가 열세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번에 정권 교체 될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대선 자금. 지금이 골든타임 아니에요? DJ랑 YS 중에 더 유력한 후보한테. 그게 누구? 유력한 후보가. 당연히 DJ죠, 아버지. 직선제 이끌어낸 대학생 협의회랑 시민단체가 추대한 범국민 후보잖아요. DJ가 아니라 YS한테 줘야죠. DJ는 호불호가 갈려서 안 돼요. DJ 비호감인 건 너 개인 사정 아니니? 아버지! 시끄럽다 꼬마. 뭐 하나 안 나가고. 너 윤기 아들 아니냐? 어제 일로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막내 아드님 자제분이 회장님 뵈러 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 말고 또 있었더나. 진양철 회장은 도준을 만날 생각이 없어 보이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어제 깨진 도자기 값을 하러 왔다고요. 하지만 도준도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죠. 뭐? 네? 자식이 아주 너 그 도자기 너 가격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50억. 50억? 대선 자금이면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저라면 대선 자금은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13대 대통령이 될 사람을 알려주는 도준.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가 될 테니까요. 너 여기서 어른들 얘기를 엿드는 거냐? 어디서 본바 없이 잘한 티를 내? 너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자식에게 그런 무례를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애장품을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어린애를 상대로 뭘 그렇게 노여워하오. DJ랑 YS가 단일화만 하면 노태우 후보가 어떻게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기지. 단일화? 그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아니라서. 도자기 값은 다 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 대선 관련해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YS와 DJ의 단일화에 관한 뉴스 속보가 떴는데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고문은 오늘 합의에 의한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도준의 말대로 정말 단일화가 결렬됐군요. 회장님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단일화 깨질 거 우야라 너. 같은 반 친구 3명이 반장 선거에 나가면 1등과 2등은 결코 손잡지 않아요. 결국 1등을 하는 거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대신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서로 흉을 보고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1등과 2등이 사실은 자격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될걸요.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끌어내린 덕분에 가장 가능성이 없던 3등이 1등이 되는 거죠. 어부질이네.
어부지리로 3등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대선 자금은 노태우한테 주라. 맞나? 저라면 3등 1등이 되기 전에 빨리 주겠어요. 그것도 상대가 생각하는 돈보다 훨씬 많이. 3등일 때 주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겠지만 1등이 된 다음에 주면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네 하나만 더 대답해봐라. 도저히 값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그 어려운 거 아니다. 퀴즈다, 퀴즈. 정답 맞히면 상금도 있겠네요. 그 1등하고 2등이 싸워서 3등이 이기는 걸 갖다가 어부지리라 했다. 맞나? 반대로 이런 속담도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면은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이 퀴즈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낀 순양의 반도체를 새우로 비유해서 낸 것이네요. 기대와 달리 도준이 답변을 못하자 바로 짜게 식는 진양철 회장. 뭐 보통 아들하고 똑같구만. 도준은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와서야 진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한 답이 떠오르죠.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댁에 계세요? 그런데 바그다드 출장이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언제쯤 돌아오시죠? 10월 29일. 10월 29일은 혹시 그날 할아버지 항공편 알 수 있을까요? 칼 828. 이날은 1987년 칼기 사고가 발생한 날인데요.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 칼 828편을 타고 진양철 회장이 서울로 돌아온다. 바그다드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에 진양철 회장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3시간 뿐이다. 도준은 황급히 진양철 회장의 집으로 향하고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이게 웬일이냐 이 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하게 해주세요.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회장님 지금 이라크 현지 직원들과 회의 중이십니다.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내주신 퀴즈 정답을 이제 알았어요.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법.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도준이 남긴 메모는 서울에서 온 연락은 따로 없었나? 예,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진양철 회장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는데 다음 소식입니다.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져버린 사고. 경위와 탑승자 명단 소식을 접한 순양 패밀리가 모두 모이고 바그다드 공항에서 최종 탑승자 명단입니까? 아니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 회장의 자서전엔 분명 칼기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와서 이곳의 질서에 변화가 생긴 걸까? 내가 너무 늦은 걸까? 내가 좀 더 일찍 기억을 되살렸다면 난 진 회장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때 진양철 회장이 무사히 돌아왔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 어디 조상 났더라? 아버지 방금 바그다드 최종 탑승자 명단에 너가 아바의 귀신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귀신은 너가 엄의 얼굴이 귀신이다. 국내 일정에 변동이 생겨서 서울에 일찍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경유지인 아부다비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탄 덕분에 천우 신조로 화는 면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비행기를 탔군요. 서울에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기셨다면서요? 영진 반도체 말이다. 그만, 내가 오늘 샀다. 예? 아버지 이거 고래 싸움에 끼어 드시겠다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게 내 새우 몸집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죽다 살아난 몸이다. 내가 겁나게 남아있을 것 같더라. 몇 시간 전 비행기에서 도준의 메모를 발견한 진양철 회장. 할아버지가 내주신 퀴즈 정답을 이제 알았어요.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법.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은 새우편 아닐까요? 영진반도체 매각시야는 29일 오후 5시입니다.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도준의 답에 마음이 움직인 진양철 회장은 서울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알아봐라. 한 번의 선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게다가 도준의 말대로 노태우 후보가 13대 대통령이 되고 각하 임기 동안 반도체 독점 사업권 순양해 주십시오. 네 말대로 청와대로 가는 대선 자문 내 직접 배달했다. 당선될 기도 아닌데 2등, 3등까지 지원 하락했노? 1등이 졸업하고 나면 2등, 3등도 1등하는 날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YS도 DJ도 한 번씩 대통령을 하는 날이 오게 되죠. 네 혹시 미래를 알고 있는가 아이가? 단일화가 깨질기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기도, 갈기가 폭파될기도 다 알고 있었다. 대답해봐라! 미래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거래 싸움에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모한 도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퀴즈를 내신 거죠.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한 도준은 정답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을 구하는 마음으로. 진양철 회장이 듣고 싶은 대답을 찾아낸 겁니다. 정답을 맞췄어 임마. 상금을 줘야겠지. 그래 얼마면 되겠노? 돈은 필요 없는데요. 제가 그 돈을 쓸 만큼 어른이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 땅으로 주세요. 정심지 잔디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도준이 원하는 땅은 바로 앞으로 엄청난 재개발이 들어갈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 일 없는 땅 아이가. 분당이었죠. 한 5만 평이면 되겠나?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 퀴즈 상금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 그럼 거래. 순양가에선 아무도 갖지 못한 걸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서울법대 합격증이요. 서울대 학력은 진양철 회장이 정말 갖고 싶은 것 중 하나였는데요. 내가 뭘 주면 되겠노? 그 대가로 도준이 원하는 건 애미야. 네, 아버님. 이번 주 주말 가족 모임부터 도주인의 식구들 숟가락도 밥상 위에 같이 올리나라. 도준의 부모님도 순양 패밀리로 인정해달라는 것. 그것이 도준이 원하는 거래였습니다. 대답이 없노? 맥주요? 도주야 내 손주다. 대답이 됐나? 시간이 흘러 진짜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도준.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그리고 이 고진역한 마을이 무려 39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되는 새로운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정부가 신도시 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분당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인구 42만 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상전벽해다. 상전벽해. 여 분당 땅으로 도주인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분당 땅 5만 평을 매각한 돈의 합계는 무려 240억. 도주인 네가 번 돈이다. 어디 한번 무시할래 볼래? 윤현우의 인생이었으면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돈. 과연 도준은 이 큰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도저히 그만 나다이. 그래 큰 돈은 어디 볼 일이 있었겠나? 회장님, 도준군이 계좌의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해 갔답니다. 그 시각 아버지 윤기의 영화사를 방문한 도준. 이번 뉴욕 필름마켓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필름마켓에? 이번에 아버지가 수입하시는 영화 투자 자문으로 가볼까 해서요. 투자 자문? 제 안목 아시잖아요. 몇 년 전 도준이 직접 초이스한 영화 덕분에 영화사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올 크리스마스에 무조건 이 영화를 개봉하라고? 도준이 선택한 띵작은 바로 나 홀로 집에였죠. 또 모르죠. 이번엔 사무실 정도가 아니라 영화사 빌딩을 사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번에도 윤기를 따라 뉴욕 필름마켓에 온 도준. 이곳에서 도준은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나 진짜 한국 분이세요? 동보청장, 당신 덕분에 난 이 마켓에서 제일 재수 없는 투자자로 지금 막 당첨됐네요. 난 투자 종목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도넛을 먹어왔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원칙, 루틴, 징크스, 애니웨이. 그때 도준의 눈에 들어온 전설적인 영화. 바로 타이타닉이었죠. 타이타닉에 투자하라고? 네. 그것도 수입이나 배급 말고 제작에 투자하란 얘기냐? 그래야 이 영화의 막대한 흥행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흥행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네? 저 감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도준처럼 감 좋은 투자자가 또 있었는데 이 커플이요? 대체 연기는 누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 디카프리오 이모 같은 여자는 관객들이 알기나 해요? 진심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바스? 부자들한테만 허락된 호화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처참하게 침몰하는 얘기야. 부자들이 골탕 먹는 얘기라고. 관객들은 극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어. 왜? 현실엔 없는 얘기니까. 들었지? 탁월한 안목과 훌륭한 분석력을 가진 도넛남에게 관심이 생긴 도준. 파워시어즈 베이스노 한국 이름 오세현. 다음날 도준은 세연이 있는 피자 가게를 찾고 Here's your delicious cheese pizza. 와우.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의 경기네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다들 인간과 컴퓨터 세계의 대결이라고 떠들지만 사실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죠. 그쵸? 슈퍼컴퓨터 딥블루를 만든 IBM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까? 언제 얼마를 투자해야 수익률이 최대가 될까? 그걸 고민하느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경기 결과는 제가 알려드리죠. 대신 대표님의 시간을 나한테 주세요.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경기 결과를 알려주시겠다. 딥블루가 이길 겁니다. IBM에 투자하세요. 이 대국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묵는 호텔의 주소를 남기고 떠나는 도준.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도준의 말대로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을 이겨버리는데 처음으로 슈퍼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어? 세연은 바로 도준을 만나러 오고 어떻게 맞춘 거야? 감이죠. 미국 기업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동포 청년의 위험천만한 그 감을 믿고?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제 감을 숫자로 증명해 주세요. 우리 회사 최소 투자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거 알아요, 학생? 저 돈 많아요, 대표님. 일단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모아놔. 도준의 통장에 돈이 240억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겠죠. 과연 이 둘의 인연은 어떻게 될까요? 한편 한도제철이 무리한 차입 경영으로 인한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채권단과의 매각 협상에 진영기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답니다, 회장님. 진양철 회장이 부도난 한도제철을 인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장남 영기에게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회장님. 우리가 준비한 인수자금 3천억으로는 협상에 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가로막는 자가 있었으니 채권단이 제시한 한도제철 매각금액 5천억을 그대로 인수자금으로 지시한 상대가 나섰습니다. 역시 대형입니까? 그 상대는 바로 파워쉐어즈 오세현 대표였죠. 미국계 투자회사 파워쉐어즈 동아시아 지역 대표 오세현.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외국계 투자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한도제철 같은 변방의 부실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거야? 대체 왜?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진양철 회장은 장기 말이다. 그 배후에 누군가 있을 거라 확신하는데요. 장기판의 주인이야 따로 아니겠나. 주인이라시면 순영이 한도제철을 인수하는 꼴을 못 보는 기라. 얼마가 장기판의 주인이다. 순양을 견제하는 장기판의 주인은 바로 도준이었죠. 이유나 좀 합시다. 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원하는 건지. 한도제철이 진영기 부회장 손에 들어가는 건 막아야 하니까. 당신 큰아버지 아니야. 결국 갖고 싶은 건 순양이다. 그렇습니다. 도준은 사실 순양그룹의 주인이 되기 위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과연 도준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며칠 뒤 레이싱 경기를 보러 온 순양팸. 만년 꼴찌만 하던 순양자동차가 1등으로 질주하자 진양철 회장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데 이번에 출시한 아테네 엔진 출력이 대형보다 훨씬 센데요. 하지만 이른 판다는 금물. 뒤를 바짝 쫓던 대형이 순식간에 수양을 앞지릅니다. 바로 전세가 역전되고 대형 주영일 회장님 오신답니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대형 회장이 이곳에 오는데요. 이번에 오지 회장. 대형그룹 주영일 회장.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끈 쌍두마차이자 재계의 영원한 라이벌 진양철 회장과 주영일 회장. 낯짝이 간지럽구만 게. 우리 대형화 새끼들이 눈치가 없지 뭐이가. 진 회장네 앞마당성 운전대를 잡았으면 살살해야지. 인정사정 없이 막 밟는 게야. 이해하라고 진 회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두 재력가들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갑자기 순양자동차의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고 속도 줄이고 들어와. 야, 당장 PT 내야죠. 타이어? 중도 포기한다고 당신 미쳤어? 지금 여기 누가 와 있는지 몰라? 부회장님, 그러다가
완주해 끝까지 달려. 리타이어하는 순간 레이싱팀 해체야. 위험한 상황이지만 할 수 없이 더 속력을 높이는 순양 자동차. 그러다 결국 엔진에 불이 붙고 마는데 세간이 보는 앞에서 활활 타버린 순양 자동차. 내래 충도 하나 나갔으니까 잘 디리라. 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순양차가 우리 대형을 이길 수는 없어. 왠 줄 아네? 우리 대형인 나 주영일이가 다 쏘지지만 내래 눈 씻고 닦고 다시 봐도 순양인 진양철이가 닌자 혼자만이지. 가자. 그렇게 진양철 회장의 자존심이 한껏 짓밟히고 그날 저녁 기가 막힌 타이밍에 축하 선물이 도착했네. 그 인터넷 서점 코다브라 말이야.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 이들이 투자한 코다브라는 지금의 아마존이죠. 주당 18달러 하던 주식 가격이 900%가 올랐다고. 수익률 900%! 동포청은 당신이 얼마를 벌었는지 상상이나 돼? 그것도 달러로 말이야. 그리고 시작된 대한민국의 IMF. 올 상반기 동안에 우리나라는 30%가 넘는 수출 신장률을 보여서 언론은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뉴스만 계속해서 발표해댔고 결국 국민은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IMF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나라가 부도가 난다는 말은 내가 살다 처음이다. 이 재난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준비해온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나 하나뿐이다. 이 시기에 모든 자산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던 도준. 최후의 승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양 또한 IMF는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국내 자동차 업계 2위의 아진자동차가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아진자동차 우리 순양이 인수할 기다. 아버지, 대출 이자만 30%예요. 30. 아진 그 빚더미를 안고 폭탄 처리만 되자고요. 지금은 순양 자동차 유지. 청와대는 구조조정이 하고 싶고 자동차 내수 시장은 너그 말대로 다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화물이노. 폭탄은 아진차가 아니라 우리 순양 자동차다. 업계 만년 꼴찌 순양 자동차. 순양 자동차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진을 인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아진 자동차 인수 선택이 아니다. 생존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준도 아진자동차 인수합병에 뛰어드는데 아진자동차를 인수하자고? 저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서? 대체 왜 아진인데? 우리 회사랑 잘 어울리잖아요. 미라클. 사실 아진자동차는 현우의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였죠. 현우의 학창시절 아진자동차는 2,500명의 대규모 해직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엄마! 노조 시위를 벌이던 현우의 아버지를 뉴스에서 마주한 현우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순양보다 더 크고 간절했던 내 소망. 현재 도준이 바라는 건 현우의 아버지가 해고되지 않고 어머니의 목숨 또한 살리는 것이었는데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아진자동차에 손을 내민 미라클. 저희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도준이 제시한 협상 조건은 아진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송 회장님의 경영권을 보장할 생각입니다. 고용 승계. 이 좋은 조건을 아진자동차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었고 그렇게 미라클의 인수합병은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지만 뭐라고요? 미라클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한 현성일보. 미국 자동차 업계에 국내 시장을 내주겠다는 일종의 항복선언이다. 기사를 접한 노조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인수합병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현성일보에 이런 기사를 사주한 사람은 사실 따로 있었죠. 바로 진양철 회장. 기자가 이래야 신문이지. 현성일보가 민족 죽는지다. 이로써 아진자동차는 순양에 넘어갈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늦었습니다, 아버지. 도주인이 네. 요즘도 오재여한테 돈 대주고 투자하나? 아시잖아요. 오 대표하고 저는 투자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헤어진 지 좀 됐는데요. 그 오재여이가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한다는데 네 알고 있었나? 글마 그 헛똑똑이다. 돈놀이만 했지 사업은 1도 모른다. 고용승계? 말이 되나? 응? 도저히 네가 보고 배울 게 없는 일이다. 가까이 두지 마라. 고용승계에는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노사 화합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회사에도 이익 아닌가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정도 경영
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키워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면은 와 안 되는 줄 아나. 지가 주인인 줄 안다. 정리하고 별거 아니다.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주는 기다. 정도 경영이라 했나. 내한테는 돈이 정도다. 진양철 회장에게 고용 승계란 손해보는 장사나 다름없었죠. 다음날 다시 진양철 회장을 만나러 온 도준. 할아버지 청와대 들어가셨는데 청와대는 왜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공들이시던 아진자동차 그 청와대에서 재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아진자동차를 청와대에서요? 진짜 인수 절차는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인수 절차는 따로 협의하실 분이 계십니다. 마침 저기 오시네요. 진 회장, 대형 회장이네요. 이래 나한테 충고하지 않아서 방구석 대장질 하지 말고 세계 무대로 나가 달라 벌어들이라고. 아진자동차요. 순양이 인수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대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아진차하고 순양차를 합병을 하는 청와대 함양이 있었다고 들었어. 결국 대형에게 둘 다 먹히는 꼴이 되었네요. 하지만 도준은 아진자동차가 대형에 넘어가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었는데 순양과 손을 잡는 걸 택한 도준. 순양자동차는 지키고 아진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회장님 저희 미라클과 거래하시겠습니까?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진 회장은 원하는 게 무엇이오? 아진 자동차 주이소. 우리 순양 자동차와 합병하고 거기에 순양 전자의 기술력을 더해가 글로벌 탑10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아진차 채권단에 줄 자금 가능합니까? 진 회장님. 회장님, 아진차 인수자금은 저희 미라클이 드리겠습니다. 거래를 하자 했으면은 조건이 있을 낀데. 순양자동차 지분 17% 그리고 아진자동차의 고용 승계입니다. 고용 승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 저희 대주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받아들이실 거라고. 늘 말씀하시는 정도 경영. 회장님의 정도는 돈이라고. 있습니다. 채권단에 줄 1조 5천억 내한테 있습니다. 순양 자동차와 아진 자동차는 이제 한 몸입니다. 우리 순양 그룹은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아진 자동차 직원들의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순양자동차는 아진을, 도준은 고용 승계를 얻는 데 성공했네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반드시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를 보러 가게를 찾은 도준. 지난 생에 내 인생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끝은 시작이었고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라 믿었다.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네. 건물에다 사시고. 하지만 가게는 이미 폐업한 뒤였고 도준은 발걸음을 돌려 이전에 살던 집을 찾아갔는데 집이 초상집이 되었네요. 도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제사상에 놓여있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소식 듣고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우 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대. 자식을 둘이나 둔 사람이 독하기도 하지. 사실 현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순양생활과학의 주식을 사들였지만 순양생활과학 2만 아무 의심 없이 순양생활과학 주식을 사들였으니까요. 이 모든 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하지만 순양의 선택은 투자가 아니라 기업 청산이었습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 네이누스라는 사모펀드야. 순양생활과학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벌어들였어. 네이누스가 순양생활과학 주식을 던진 날을 잘 봐. 순양 진양철 회장이 청와대 빅딜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이었어. 빅딜의 하나로 순양생활과학을 청산한다는 발표가 나기 바로 전날이기도 하네요. 엑시트지. 순양 경영진의 정보를 미리한 기관 투자자들의 계획된 출구 전략. 그럼 네이누스가 순양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뉴욕에 애들 좀 풀었지. 네이누스가 뭐하는 인간들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오 마이.
네이누스 LP 투자자들 모두 순양의 전직 재무 담당 임원들이었어. 네이누스는 순양의 비자금 저수지란 얘기지. 네이누스가 순양물산 주식 4.9%를 매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끝난 셈입니다, 회장님. 상속 때문이었어요. 경영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는 대신 순양 생활과학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현우의 어머니도 그 피해자이자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면은 자기 서울시장하고 손이 맞아야 할 텐데. 새 서울타운 개발 사업 입찰에 뛰어든 순양. 진양철 회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서울시장으로 만들 생각인데 어디 한번 골라봐라. 누가 서울시장이 될 상이고. 반면 순양가에 차기 서울시장을 꿈꾸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위가 한 명 있었으니 혹시 최창재 검사님 맞으시죠? 누구?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오세현입니다. 최창재 시장님의 후원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 당에서 저한테 공천을 줄까요?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최 검사님께는 정치인한테 꼭 필요한. 제가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 서울지검 특수 1부는 제야건설 사주 일가의 배임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창재는 재벌이건 정치인이건 걸렸다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때려잡는 검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최창재 검사님! 현직 장관의 상대로 수사가 돼서 외압은 없었습니까? 아진자동차 한도 제철의 기업범죄 역시 담당하셨는데 재벌그룹이 수장관 사유로 주변에 정탁은 없었습니까? 기업범죄를 전담하시는 특별한... 그렇게 도준이 생각하는 정치인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었죠. IMF 이후 모두가 고통 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져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전담해야 합니까? 왜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전담해야 합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죠. 단숨에 유명세와 지지도를 얻게 된 최창재 검사는 서울 최창재 53.6! 결국 서울시장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진양철 회장이 욕심내던 새서울타운 사업권은 왜 됐노?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권이 제야건설로 넘어갔습니다. 제야건설이 받게 되었는데요. 회장님. 바로 미라클이 사들인 건설사였죠. 이에 단단히 화가 난 진양철 회장은 감사합니다. 압수수색 실시하겠습니다. 미라클이 최창재 시장에게 뇌물을 공유했다는 제보를 하고 오세훈 대표님 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서울지검 특수사본부 수사과에서 나왔습니다. 최창재 서울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유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연은 검찰에 붙잡혀왔는데 순양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검찰을 하수인으로 부리고. 원하는 게 뭡니까? 회장님 앞으로 데려오라십니다. 미라클의 대주주, 진짜 주인이요. 잠시 후 도준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여기까지 온 이상 더는 피할 수 없는 상황.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때인데 결국 진양철 회장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도준. 미라클 대주주 진도준입니다. 과연 이 재벌가의 끝나지 않는 싸움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오늘 소개드린 작품은 2022년 JT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 26.9%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요. 매회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전개와 몰입도 높은 연기, 그리고 통쾌한 복수극의 쾌감까지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정주행할 수밖에 없는 시간 순삭 드라마죠. 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1에서 6화까지의 이야기며 재벌집 막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플랫폼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리신에는 다음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